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만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중심인 서울시장에서부터 가격 흐름이 시작되고 절대 가격이 타 지역 대비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변에 주는 파급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세대수마저 앞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일본처럼 지역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서울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택이 가장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울은 절대적으로 택지 지정이 부족합니다. 택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하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일산이나 분당 같은 도시가 일기 신도시인데 이런 택지 지정으로 공급된 가장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과 경기도의 택지 지정 실적 자료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은 2004년, 2011년까지 택지 지정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택지 지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할 때마다 택지 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하락기였던 2012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택지 지정이 전혀 없다가 상승기로 다시 돌아선 2017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많은 택지를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의 대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 지정을 최대한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이런 택지 지정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즉, 서울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추가로 택지 지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렵고 그 대체 지역인 경기도에서 택지 지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택지 지정을 하고 공급을 늘려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나 군부대 이전 등 기존의 땅을 이용한 택지 지정 및 주택 공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진행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지역단체의 큰 반발을 샀고 입주 규모를 줄이겠다고 다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만 세대에서 6,800세대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 소식 없이 답보적인 택지 사업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6,000세대 공급하는 택지 지역 확보도 어렵습니다. 택지 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택을 공급해야 될까요? 서울 지역에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을 부수고 새로 주택을 짓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단순히 공급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을 부수기 때문에 일부 멸실이 나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순증 공급 물량은 타 지역 대비 매우 적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어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 가구들이 많으니 멸실 효과가 주택임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예시를 드리면 용산에 있는 한강맨션 아파트나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는 모두 1971년식 아파트로 매우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계속 임차인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최근 몇 년간 평균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멸실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부수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이 멸실 물량이 강남구 반포나 개포 일대, 강동구 고덕동 등 핵심 입지에서 나온 물량이라서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요. 2017년 실제 입주 물량은 약 28,644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는 최대 멸실이 나왔던 해인데요. 약 멸실이 14,738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 입주 물량은 약 13,906세대. 서울의 1,000만 인구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양의 순 입주량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멸실 물량이 꾸준히 늘었어야 되는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전 정부가 부동산 투기라는 명목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승인을 많이 막았기 때문에 이 멸실 숫자가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멸실은 계속 2017년 이상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한다면 공급 대비 멸실 물량이 상당히 많은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아파트는 물리적인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35년 된 아파트, 그래도 인테리어하고 지내면 지낼만 한데요. 4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녹물이 나온다, 아니면 악취가 나는 등 생활상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보이는 그래프는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입주 물량은 이 80년대 이후에 나온 입주 물량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현재까지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이 70년대 아파트 수준인데요. 앞으로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시작하면 멸실 물량은 현재보다 현격하게 많은 물량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평균 15,000 정도 세대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약 4만 세대 이상의 평균 멸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압구정동이나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앞으로도 입주 물량 빼기 멸실 물량이라는 공식으로 실제 입주 물량을 계산해야 되고 순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데이터가 서울주택의 입주량 부족과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표는 주택 보급률, 즉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 대비 해당 도시에 등록된 주택 숫자를 말을 하고 있고, 무주택 가구 숫자는 말 그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 숫자입니다. 주택 역할을 못하는 주택이 일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주택 보급률을 일반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넘어야 되는데요. 또한 무주택 가구 숫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주택의 잠재적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올라오는 자료가 매우 늦어서 현재 자료는 21년도 자료인데요. 하지만 21년도 자료에도 현재 숫자를 보면 보급률은 서울이 94.2, 인천 97.5, 대전 97, 경기 98.6입니다. 반면에 지방도시인 강원도, 충북, 충남, 그리고 전남 이런 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큰 보급률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지역이 전부 다 보급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가구 숫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타 지역과 비교를 해도 서울은 인구수 대비 높은 무주택 가구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현재 인구는 940만인데요. 현재 무주택 가구 숫자는 207만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인구 숫자가 약 330만인데 현재 무주택 가구 숫자가 60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얼마나 많은 무주택 가구 숫자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매우 압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일수록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부가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서울의 중요성은 지금 도쿄, 파리, 런던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 못지않은 경제 및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에세파킹 효과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교 등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본연의 주요 요인인 입주 물량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니 앞으로 서울의 장기적인 선장과 가격을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의 대지 일부를 사두는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